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계의 V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V쌤을 춤추게 합니다. V쌤이 춤을 추면 더 멋진 기법들을 지속 공유 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민족주식사관학교를 널리 알려주시면 어디서도 배우기 힘든 고급 기법도 자주 공부 드릴 겁니다. 잠시 자막 영상을 봐주시고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족주식사관학교 동영상은 매주 수요일, 일요일 2번 업로드됩니다. 수요일은 월요일, 화요일 특징 테마에 대해서, 일요일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징 테마에 대해서 분석하고 브리핑을 지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 브리핑 드리는 것은 아마도 주식 유튜브에서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이 테마는 어느 정도 갈 것 같다, 이 테마는 지속될 것 같다, 이 테마에서 이 종목 눌림목 자리는 여기다 등을 말씀드려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든 테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주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장은 월요일, 화요일은 하락장이었고요. 수요일은 좀 훈풍이 돌았습니다. 좋은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요일 날은 미국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좀 경계 심리였는데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CPI 발표가 좀 좋게 났습니다만 금요일 장이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살짝 밀려서 끝났습니다. 이런 장세에서 주중 후반에는 지수와 상관없이 그래도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아 심리적으로는 반등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60일선을 살짝 지금 깼습니다만 5일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도 5일선을 지켰습니다. 물론 21선을 올라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장이라고 보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수는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잭슨홀 미팅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이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시작한 후 2022년은 폭락장이었습니다. 시그널이 있었던 거죠. 2022년 잭슨홀 미팅에서는 파월 의장은 다시 또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하반기하고 2023년 지금까지 장은 좋았다 나빴다 하지만 박스권 장세를 탈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스탠스는 유지는 하되 금리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조금만 비둘기적인 스탠스가 보인다면 이후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장은 상승장을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미리 상승장이 시작되면 지난 2년간 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겠지만 시장은 내년까지도 정말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잭슨홀 미팅 같이 주시해 보시죠. 지난주 중후반 테마는 다채로웠습니다. 수요일은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비만 치료제 신약 관련 아주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관련주들이 초급등을 하였습니다. 인벤티지랩이 상한가를 갔고요. 펩트론이 26%를 갔습니다. 완연한 바이오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비만 섹터는 수요일 하루뿐이 아니라 수요일날 시작돼서 금요일까지 지속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요. 아직도 상당 기간 좋은 모습을 기대합니다. 의료 AI 섹터만큼은 아니겠지만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추격하기에는 대장급 종목들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인벤티지랩이라든지 펩트론은 좀 부담스럽단 말씀이죠. 지금 만약에 추격을 한다 하면은 덜 오른 종목이 라파스, 대봉 LS 이런 종목들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동훈아나텍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이 동훈아나텍이 지금 큰 조정을 하고 금요일날 상승을 많이 줬어요. 그래도 아직도 좋은 자리라고 보입니다. 로봇 섹터도 상당히 주 후반에도 활발하게 움직였는데요. 로봇 섹터는 사실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유진 로봇이 상한가를 가는 등 상당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요일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목요일엔 약간 조정 후에 금요일에도 또 움직임을 주었습니다. 이 로봇 섹터는 이제 지속 가능한 섹터로 하반기에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 새벽에 업로드된 그 영상에서 로보로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로보로보는 초급등을 하였습니다. 로보스타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덜 올랐고요. 이 로보 섹터는 한 종목 정도는 꼭 포트에 편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아직 덜 상승했고 향후 대장, 부대장급 움직임을 줄 만한 종목이 뭐가 있나. 수요일 동영상에서 급등한 로보로보를 뺀다면 그날 같이 추천드렸던 로보스타, 그리고 로보티즈, 그리고 뉴로메카 이런 종목들은
아직도 좋은 자리라고 보입니다. 또 수요일에는 한풀 꺾인 걸로 보였던 초전도체 섹터가 종목별로 움직임을 주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에도 지속 종목별 움직임을 이 섹터는 주었는데요. 초전도체 여러 기사를 종합해보면 아직도 2주 4주 지나야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즉 그때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 하나에 너무 급락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투자자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많은 투자자들은 안 하는 게 상책으로 보입니다. 혼자서는 대응이 너무 어려우실 겁니다. 수요일은 전반적인 지수 반등 분위기 속에서 비만 체려제 테마 급등의 용기가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확산이 됐고, 이 제약 바이오를 중심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로봇, 2차 전지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좋은 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비만 섹터가 워낙 전체 장의 중심이었죠. 화제의 중심이었지만 이 비만 섹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AI 섹터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AI 섹터는 지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나름 센세이션한 뉴스가 나왔죠. 6년 만에 중국 단체 관광객 한국 관광 완전 허용 소식. 이 소식으로 목요일은 물론 금요일까지 온통 중국 관련 테마가 시장의 중심이었습니다. 지수는 보합 수준이었지만 중국 테마만은 연속 상한가가 나오는 등 섹터 내 전반적인 종목이 상승 분위기였습니다. 이 중국 테마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제 섹터 내 전 종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조정하는 등 눌림목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이게 지금 중국 관광객 관련 종목들입니다. 밑에는 전부 화장품이었고요. 여기는 카지노, 여행, 그다음에 의료기기 이렇게 품목들이 나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재밌는 게 좀 있습니다. 개인은 좀 시총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테마성이 아주 강한 화장품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쪽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인하고 기관은요, 이게 실제 수혜주로 이어질 수 있는 섹터, 시총이 좀 높은 카지노라든지 면세, 여행, 의료기기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해서 개인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화장품보다는 개인들도,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의료기기, 카지노, 여행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두는 게 좋아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목요일은 이런 중국 테마의 열풍 속에서도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 신성 델타테크가 상한가로 마감하는 등 지속 화제의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초전도체 테마는요. 금요일에는 파워로직스, 원익 P&E가 상한가를 가는 등 테마는 아직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 섹터는 매매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선 참 대응하기 어려운 섹터입니다. 자, 로봇 섹터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도 강했고, 그리고 금요일에도 로봇 섹터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요, 자동차 부품 섹터들이 반등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 자동차 부품주들은요, 거의 모든 종목이 지지선 근처입니다. 즉 매수 자리예요. 매수하고 기다리면 좋을 수 있습니다. 한번 공부들 해보세요. 자, 이렇게 전반적인 지난주 테마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중후반에 상한가 종목들을 한번 보였습니다. 수요일에는 상한가 종목들이 총 6개가 나왔는데요. 에이프로젠 형제들이 3종목이 상한가를 달습니다. 이 에이프로젠 형제들은 이날 상한가뿐이 아니라 목요일까지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에이프로젠은 상승 마감했고, 에이프로젠 HNG하고 에이프로젠 바이오하고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에이프로젠 형제들은요, 금요일 날 보십시오, 사상 최고의 거래량을 터뜨렸습니다. 이 거래량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에이프로젠 같은 건 2연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금요일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주봉으로 보시죠. 주봉으로 보신다면 지금 바닥자리에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80% 바닥자리에서 올라갔지만요. 어봉으로 보십시오. 얼봉 역시 바닥자리 아닙니까? 역시 80%는 올라갔지만요. 즉 눌림목을 준다면 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이 바닥에서 이런 거래량이라는 것은 상승을 암시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 되겠죠.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요. 자, 대장이 에이프로젠입니다. 240선 돌파를 했으니까 이 240선은 이제 지지선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240선을 만약에 깬다 하면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까지 눌림목을 준다면 아주 좋은 매수 자리죠.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안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를 대응선으로 놔두고요. 이제 월요일이 되면 여기에 지금 검은 선이 5일선인데 5일선이 이렇게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 5일선에서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갑자기 선이 하나 나타났죠. 이 노란 선. 노란 선이 바로 3일선입니다. 지금 금요일날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3일선을 지지하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급등주는 이 3일선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3일선을 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매매 팁인데요.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 3일선, 5일선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매수하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5일선이 여기 아니겠죠. 좀 더 올라왔을 때요. 그리고 대응선은 240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총 17개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에이프로젠 형제들 3종목, MI큐브 솔루션, 스튜디오 산타, 신성 델타테크를 빼고는 무려 11개 종목이 중국 관련이었습니다. 이 중국 관련 종목들은 금요일에도 상승을 이어갔고요. 그러나 거래량이 역대급이었습니다. 즉 아까도 에이프로젠 때 설명을 드렸지만 바닥에서 터진 거래량입니다. 큰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몇 종목들은 눌림목 매수 자리를 봐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자금이 묶이지 않으려면 대응선은 정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5일선 정도, 뭐 크게 보면은 11선 정도 이렇게 대응선을 볼 수도 있고요. 뭐 추격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3일선 정도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치한불 보겠습니다. 이치한불은 글쎄요. 240선과 120선 중간 정도 한 16,000원 정도가 요 정도 선이죠. 여기 돌파 자리가 나온 자리죠. 전저점. 요 정도가 매수 자리로 보이고요. 토니모리를 보겠습니다. 토니모리는 역시 전고점 돌파 자리가 얼마나 합니까? 6,300원? 6,000원. 여기 지금 지지를 하고 갔었어요. 여기 자리가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대응선은 정해야 됩니다. 대응선은 3일선 이탈이든 5일선 이탈이든 정하고 가야 됩니다. 5일선 이탈이 보통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리더스 코스메틱을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졌겠습니까? 지금 120선인 3,250원 정도가 진입하기에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건 뭐 대응선은 240선 또는 5일선을 놓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8개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 간 섹터가 금요일날은 좀 다양했어요. 기술적 자리보다도 이 상한가 재료만은 좀 알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성그룹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왜 상한가를 갔을까? 저도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체크를 해보니까 홍성그룹은 중국인 대주주 종목입니다. 전반적인 중국 관광객 관련주들 상승 속에서 중국 대주주니까 중국 관련주로 묶은 거죠. 그래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게 동전주기 때문에 재료만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여기 신규 상장제로 2일째 상한가를 갔습니다. 세포 분석의 어떤 글로벌 표준 플랫폼 제시를 통해서 관련 분야의 기술 선도를 꿈꾸는 그런 어떤 바이오주 이런 어떤 기대감이 상한가를 간 것으로 보입니다. TPC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그 이유는 대만의 글로벌 협동 로봇 메이커 테크맨 로봇 이 테크맨 로봇이 엔비디아와 함께 디지털 트윈 솔루션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 때문에 이 TPC가 국내 판매사로 부각이 되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동전주가 아니니까 이 TPC의 매수 타점은 어떨까요? 본다면 TPC는 아예 지금 가격에서 더 올라서 이 돌파 자리 4,300원을 돌파하고 안착을 한다면 이 자리가 하나의 매수 자리가 될 것이고요. 짙은 초록색은 240선인데 여기까지 한 3,700원까지 눌림목을 준다 그러면 여기가 매수 타점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영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 진영은 국내 대기업과 반도체 대전 방지연 필름 이 막바지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 2차 전지 방연 필름 상용화도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보도로 2일 연속 상한가를 간 신규 상장주입니다. 뭐 그 밖에는 이제 파워로직스, 원익, P&E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갔고요. 스킨앤스킨 이것도 역시 화장품으로 상한가를 갔으나 동전주라 재료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 실전 매매에 도움을 주는 정방 매매 종목 리뷰들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핫했던 에이프로젠 HNG
이 현상이었고요. 정방은 금요일 매도했습니다. 면역 항암 이중항체 개발 성공 소식으로 이 현상을 달성했고요. 금요일에는 이 이중항체 플랫폼 1번 특허 취득 소식으로 또 시장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늘목 매수 자리는 좋은 자리입니다. 영상 저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Y랩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모멘텀이 지속 살아있습니다. 유진로봇 U+와 손잡고 물류로봇 진출 소식으로 상한가를 가는 등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올리패스 강한 세력주입니다. 위에 에이프로젠 HNG 차트 비교해보세요. 둘 다 세력주입니다. 제가 세력주라고 말씀드리는 건 꼭 차트 한번 공부해보세요. 공통점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자기 기법으로 만든다면 정말 큰 무기가 될 겁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 있을 겁니다. 올리패스는 RNA 치료제 1번 특허 재료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늘림목에서는 매수를 노려볼 만합니다. 단 이 올리패스는 회사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많이 들어가는 거는 반대합니다. 동아ST 비만 치료제 숨은 대장급 종목입니다. 이미 신고가 영역이고요. 하나갤러리아 정방에서 지난주 일요일 같이 공부한 신규 상장주 차트 공략법으로 단타 진입했던 종목입니다. 정방은 이렇게 주말에 공부한 것들을 실전에서 활용해서 완전히 자기 것이 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VT 화장품입니다. 지금 신고가 돌파 중입니다. 큐라티스 세계 최초 기대 주혈 흡충충이라 그러죠. 흡충충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백신 기술 도입으로 급등했습니다. 신규 상장주입니다. 최근 신규 상장주들은 매수 타점을 노려서 공략하기 좋은 아주 트렌디한 섹터입니다. 공부들이 필요합니다. 동방 쿠팡 최대 실적 뉴스로 그날 아침에 시초가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솔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고도화 신제품 출시 소식으로 급등했는데요. 이건 미국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중국 제재가 나오면 또 급등하는 그런 종목이니까 꼭 메모해 두세요. 폴라리스 오피스 지속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AI 대장주입니다. 프로테온텍 저희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죠. 급등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인증은 유튜브 구독자가 주신 인증입니다. 넥스턴 바이오 비만 치료제입니다. 나우아이비 역시 저희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렸고 급등 축하드립니다. 인증은 역시 구독자 인증입니다. 엑스게이트 양자암호 대장급 종목입니다. HPSP 반도체 대장급 종목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지난 일요일 추천드린 오브젠 수익 축하드립니다. 또 그전 추천드렸던 프로테온텍, 나우아이비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민족 주식 사관학교의 추천 종목들은 늘 수익을 드립니다. 믿고 매매하셔도 됩니다. 오브젠은 월요일 수익 후 텔레그램에 재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늘 새로운 종목을 또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일제히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죠. 월요일 대부분 이 자동차 회사들 실적 발표할 겁니다. 이 실적 발표 좋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자동차 쪽이 워낙 좋았으니까 우리나라 올해 수출 중에 제일 잘된 부분이 자동차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주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 그냥 공부해보세요. 뭐 다 좋습니다. 자리들이. 그래서 저희 민족주식사관학교가 테마 채널을 표방하니 좀 더 핫한 테마주를 하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핫한 테마주 다른 섹터를 드리려 합니다. 앞에서 바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대응하기 어렵다는 그 초전도체 관련주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응선도 드릴 거고요. 매수가도 드릴 겁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바로 비치로테크입니다. 이 초전도체 테마는 뉴스에 따라서 등락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 동영상이 지금 올라가고 나서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즉 월요일 날 아침에 초전도체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가 막 나오면요. 매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대응선은 꼭 지켜주십시오. 일이 어려울 것 같다 하면 이 종목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브젠 없는 분들은 오브젠만 매수하고 가세요.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추매하셔도 좋습니다. 야, 이 비치로테크의 이제 매수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보면요. 비치로테크는 지금 한번 급등을 줬다가 지금 눌림목을 주고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가는 이제 한 3일선이나 5일선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를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8,470원 여기서부터는 월요일 시초가 이하 여기까지는 분할로 매수하시면 되고요.
대응선은 어디냐면요. 대응선을 짧게 가져가겠습니다. 요 밑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가도 대응선은 충분한데 여기까지 여기를 반등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반등할 때 다시 사죠. 일단 대응선은 61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100원 이탈하면 바로 매도하십시오. 그리고 뭐 더 내려가면 여기서 매수하고 뉴스 나오면 또 위에서 팔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대응선은 짧게 가져가고 매수 자리는 또 분할로 꼭 지켜주시고, 그리고 수익 목표는요 별도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보시겠지만 윗꼬리를 많이 달았어요. 27%도 갔었고 뭐 16%도 갔었고 급등 서킷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익에서는 늘 분할 매도를 하면서 가세요. 이렇게 지금 윗꼬리가 많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서도 좋은 종목 지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다 급등으로요. 하지만 정방에서는 다양한 테마의 대장주를 주로 매매합니다. 실시간 리딩 드리고요. 조금 더 편안히, 조금 더 좋은 수익 원하시는 분은 지금 위에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010-2000번 0865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 전화번호를 저장하시고요. 카톡으로 말씀 주셔도 됩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혼자 하기 어렵다. 나는 아직 주식에 대해서 초보자이기 때문에 혼자 하기 어렵다. 뭐 이런 분들 다 연락 주십시오. 같이 갑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민족 주식 사관학교를 검색하시고 텔레그램으로 오세요. 그러면 무료로 유튜브에서 드린 종목 리딩도 드리고 별도 종목도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부의샘을 춤추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독자 500분 되시면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기법 공개 드리겠습니다. 주위에 한 분씩만 소개해서 구독, 좋아요 누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전 수요일날 올려드린 퀀타 매트릭스, 오브젠, 나이백, 해임 매수 타점을 알려드립니다. 동영상 꼭 보세요. 이 동영상 안에는 실전에서 기가 막히게 유용한 팁이 되는 종가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꼭 배우세요.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